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. 양시장은 1% 넘게 쭉쭉 뻗어가고 있습니다. 찐 스크리닝입니다.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 만나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월요일 아침 핵심 뭐라고 보시나요? 네, 점점 트럼프의 말 바꾸기가 시장의 반응도가 좀씩 떨어지면서 신뢰성도 조금씩 훼손되고 있는 느낌입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이 반도체 IT 제품과 관련해서도 계속 관세를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증시 크게 요동치지 않습니다. 전반적으로 흐름 봐주세요. 네, 일단 트럼프와 관련해서는 안 좋은 카드 이런 것들은 다 나와 있는 상태였었고, 시장도 계속 말할 때마다 이제는 좀 반응도가 시큰둥합니다. 오히려 오늘 우리 시장 샘 알트만이 오늘부터 계속 이번 주에 좋은 얘기 많이 할 거다 얘기 나오면서 지금 포바이포는 상한가에 가 있고요. 인공지능 섹터주들 지난번부터 계속 좀 말씀드렸죠. 국내 정책으로도 말씀드리고, 오늘도 솔트룩스, 이스트 소프트, 코난 테크놀로지, 마음 AI까지 해서 다 급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인공지능 섹터주들이 지금 시장 강하게 이끌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, 그 외에도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일정 부분 좀 반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또한 반도체 섹터주들도 강한 모습입니다. 결국은 저렇게 말을 했지만 하여튼 최악을 봤던 반도체 섹터 전체적으로 지금 반등 흐름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. 그 외에는 좀 자동차 섹터주들은 좀 소폭, 금융 섹터주들도 좀 소폭 상승권입니다. 그 외에 LG전자나 삼성전기 등도 상승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조선 쪽에 좀 강한 흐름 더 이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, 그 외에는 대체로 좀 눈치 장세 속에서 2차 전지도 소폭 오르는 모습이고, 바이오는 상대적으로 지난주에 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ABL 바이오 요거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강하게 급등하고 있고, 그 외에는 리가캠 바이오 좀 반등하는 상황 속에서 펩트론이라든지 알테오젠 등도 소폭씩 좀 반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. 국내는 사실 좀 정책 관련주들의 강세가 상대적으로 좀 강합니다. 그 다음에 AI 정책도 그렇고 로봇 정책도 그랬었고요. 그 다음에 화장품도 계속적으로 미국에서 자외선 차단제 관련 이슈 이런 부분들 되면서 한국콜마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상승하는 흐름. 오늘은 좀 일정 부분 상대적으로 좀 못 올랐던 종목들이 좀 고르게 올라와 있고, 오히려 좀 엔터주들이 조금 주춤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는 좀 안심을 해도 될지, 시장 반등 기조가 이어질지, 이제 바닥이 확실히 좀 나왔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건지, 아니면 여전히 트럼프 변수를 좀 어느 정도 경계를 하면서 현금을 일정 부분 가져가는 게 나을지 어떤 시각이신가요? 네, 말씀 주신 대로 현금은 항상 늘 일정 부분 가져가는 게 맞고요. 사실 트럼프가 지를 수 있는 부분 다 질르지 않았습니까? 시진핑 같은 경우도 이제 또 추가적으로 보복관세, 이렇게 수출 제한 이런 부분들 세토유 관련해서 또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. 근데 서로 너무 주고받고가 심하죠. 지금 145%는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. 이제 미국 내에 있는 업체들도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면은 반대 여론도 많이 더 지금보다 더 강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그럼 일단 미국도 관세국에서 발표한 내용을 트럼프가 또 아니다라고 얘기하고, 또 다시 반도체는 오늘 얘기해줄게 이런 식입니다.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속에서 상황을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해 본다라면은, 이러다가 또 조금씩 다른 섹터주들도 긍정적인 뉴스들을 내보낼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그래서 일단은 트럼프 리스크가 점점 그 위력이 조금씩 감소하고는 있다라는 생각,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미국의 경기 불안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라든지 금리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인해 봐야 됐고, 이번 주 우리 시장 또 금통위 문제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, 궁극적으로 봤을 때 최악의 상황을 미리 맛본 상황에서는 그보다 조금만 덜해도 시장은 좀 충격이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닥이다 아니다 이렇게 지수로 논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, 종목들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은 앞으로도 상당히 좀 제한적이고, 오히려 국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대선 주자들의 공약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하게 자리매김하겠죠.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지난주 금요일에도 좀 강했었고, 지난주 내내 강했었고, 오늘 또 샘 알트만의 발언으로 오히려 지금 인공지능 섹터주들 다 급등하는 모습인 것처럼, 앞으로는 조금의 희망적인 뉴스 이슈 이런 부분에 좀 시장이 좀 더 강하게 반응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트럼프보다는 각
기업들의 호재성 뉴스와 이슈, 업황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뉴스 나오는 부분들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서 당분간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뭐 개인적으로 뭐 반도체나 뭐 인공지능, 로봇 이런 쪽들 다 국내 정책적으로도 좀 밀고 있는 섹터라는 점, 그다음에 또 실적 시즌이 도래했다라는 점에서 실적이 좀 확실한 소비 섹터 일부 이런 쪽들로 좀 접근하시는 전략. 그다음에 뭐 어차피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정해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다음 달까지 이어지는 학회 일정 이런 부분들 보면서 이제는 최악에서는 벗어나는 과정 속에서 섹터별로 종목별로 나오는 이슈와 뭐 여러 가지 변수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또 따로 좀 계산해서 좀 종목별로 좀 세세하게 좀 대응하는 대응이 앞으로는 좀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일단은 뭐 심리적으로 뭐랄까요, 완전히 안정된 건 아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상으로는 어느 정도 좀 저점은 잡혀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변동성을 활용한 눌림목 활용 전략 이런 부분들은 섹터별로 좀 필요하겠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대선 50일 남았잖아요. 그리고 또 네네. 이 정책주나 인맥주를 보는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정말 극명하게 엇갈리는 종목군인데 이 고객분들이나 또 문의를 받으셨을 때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시나요? 네, 사실 뭐 정치 인물 관련주들은 그거는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책 관련주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 누가 좀 대통령이 당선이 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밀고 있는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섹터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죠. 지금 우리가 트럼프 때문에 전 세계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처럼 국내 대선 주자들 중에서 이제 당선될 확률이 높은 사람의 말에 따라서 해당 관련 섹터와 움직임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섹터는 향후에 대선 후에 그 사람이 이제 당선이 된다라면은 정책적으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대선 운동 기간 그 50일 말씀하신 그 사이 동안에는 계속 말 한마디에 따라서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고 향후에 수혜 가능한 부분들이 영향을 주가에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다만 이런 부분들이 뭐 터무니없는 부분은 아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또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그런 종목들과 섹터가 또 미국에서도 다 앞으로 가야 되는 성장주, 기술주들과 일맥이 상통한다라는 점, 그런 부분들, 그다음에 뭐 앞으로 우리 국가적으로 봤을 때 뭔가 좀 주도권을 갖고 있는 sek터라는 점, 이런 점에 조금 더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도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찐 스크리닝 함께했습니다.